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제주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,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가 어떻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이 화물사업 인수가 호재일지 악재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1.09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아무래도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비단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TA항공이라든가 다른 LCC 그리고 FLCC 항공사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럼에도 저희가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다른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무너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긴 했지만 아직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좀 주가가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, 조금 더 덜 조정을 받고 조금 더 시장의 조정에 좀 더 강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따라서 저희는 현재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았던 모습들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좀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또한 그 제주항공의 하락에 대한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은 하락 추세선에서 이렇게 좀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12,500원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, 아니면 12,500원 부근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 12,100원까지 무너지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좀 주가가 무너진다고 하시면 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좀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일단 몇 가지가 필요하겠죠.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첫 번째 실적이 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합병에 따른 이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 대한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수 자금에서 화물사업부가 5천억 원 정도이고요. 이 아시아나의 부채 1조 원, 이게 총 1.5조 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,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노후된 기체에 대한 이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,4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수 자금 부족하다, 그렇기 때문에 모 회사인 애경그룹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여부에 따라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나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가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비용에 대한 문제, 가격에 대한 문제 알아봤으니 이제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도 알아봐야겠죠. 이 고용 승계 같은 경우에는요, 아시아나항공의 임금 체계가 이 LCC보다 높아가지고 좀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,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더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, 이런 우려입니다. 이 아시아나 임금이 2019년부터 3년 동안 동결을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새 주인 인수를 만약에 제주항공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제주항공한테 이렇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또한 이런 인수자들은 이런 장거리 노선 운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아나의 인력이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조력이 어떻게 될지, 조율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제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제가 앞서 노후 기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아시아나의 현재 보잉 747 이 400F 등 총 11대의 화물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8대는 보유를 하고 있고 3대는 이 임대입니다.
여기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임대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도 있겠죠. 이 정도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, 진짜 문제는 대부분이 생산이 중단된 기령, 20년 이상 좀 노후된 기종이면서요, 일부는 30년 좀 넘은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종들을 교체를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이 노후 기체 개선에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, 이 인수자들은 판매자, 그러니까 대한항공한테 일부를 교체한 뒤 매각하거나 아니면 매각가를 좀 낮추자, 이런 입장인데,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,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운항에 문제가 없고 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전 세계 항공기 발주량 자체가 현재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장 교체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, 그 부분도 제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요,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. 일단 외형 밖으로만 봤을 때는 이 외형에 대한 성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, 여기에 대한 부채의 부담 같은 경우를 이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지,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, 고용승계나 노후기체의 교환,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중요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화물시장 자체입니다.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화물시장은 현재 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운임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. 이 발탁항공 운임 지수를 살펴보면 항공화물 운임은 지난해 운임이 약 4% 이상 올랐지만 전년 대비 26% 이상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운임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증가를 해야지 또 화물시장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, 이게 호재가 된다면 제주항공도 이 메리트를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벨리카고와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벨리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, 벨리카고는 여객기와 수화물 공간을 이용해서 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인데, 화물기보다 공간 자체는 작지만 이 상당한 양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. 이 또한 주로 밤에 뜨는 화물기보다는 이 낮에 도착할 수 있어서 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트라 아시아 지역 수요는 이 적재 공간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인기가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벨리카고를 매각 대상에 포함을 시키냐 아니면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겠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리카고를 어떻게 될지 여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또한 아시아나에 대한 이 브랜드 파워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대왕항공사로 그 해외에 좀 인식이 좋고 이 브랜드에 대한 파워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의 사용 권리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, 이 해외 영업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제주항공 같은 LCC들보다는 이 브랜드 파워가 강한 이 아시아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브랜드 그리고 벨리카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 여부를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여부들,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제주항공의 주가도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보다는 제가 여기에 대한 신규 이슈가 나온다면 바로바로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나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은 제주항공도 당연히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수시의 전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런 최근 이슈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